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시고요. 어떻게 무사히 다 돌아왔나 봐야겠네요. 예, 무사히 다 돌아왔는지. 예. 너무 놀다가 공부 감각 잊어먹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분명히 명절 전에 어디 아침마다 갔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오다 보니까 어디 갔는지 까먹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자, 오늘 문제 어떻게 어렵진 않죠? 어려워요? 예. 오늘 문제 중에 좀 수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미리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26번, 29번인가? 예. 29번인가에서 왜 거기 수정했었죠? 예. 4번으로 바뀐 거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32번에 초가, 그렇죠? 예. 이성이 아니라 초가 좀 바꿔달라고 그랬죠? 예, 그거만 좀 수정하면 되겠네요. 지난주 토요일에 주택관리사 시험을 봤어요. 예. 주택관리사가 우리하고 중복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거의 조용히 좀 해요, 예. 예. 거의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예. 조용히. 예. 대사를 까먹었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주택관리사 시험을 봤는데 우리하고 중복되는 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우리하고 중복이 돼요. 주택관리사가. 근데 분명히 제가 요 문제지를 보낸 게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문제 여기 나왔던 문제 똑같이 나왔어요. 몇 개가. 예. 똑같이 나와 몇 개가. 주택관리사는 또 주관식 문제도 있거든요. 예, 주관식 문제도 있는데 가로 안에 써였기도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풀고 있는 문제가 이제 다 이제 교수님들께서 주로 내시는 거 형태에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히 풀어보셔야겠어요. 대개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 내신 분들이 그에 또 중개사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왕 문제 내는 김에 같은 과목은 같이 내는 게 여러 시험을 같이 내는 게 개정된 사항을 갖다가 파악하기도 편하거든요. 예. 우리는 계속 개정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문제는 조금 더 열심히 보셔야 돼요. 역시 또 개정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지문이 길게 나온 것은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지문을 갖다 원문을 실어놓은 것들이 많고요. 예. 시간 내에 풀 줄 아셔야 됩니다. 1초 만에 정답 나오는 한 10문제씩 있지 않습니까? 1초 만에 나오는 거. 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1초 만에 정답 나오는 항상 10문제는 있어요. 예.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자, 이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죠? 네, 틀린 거 찾기. 거기 1번 지문은 국토계획법의 목적이 나왔죠. 공공복리 증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우리 법의 목적에 공공복리가 나오는 법이 3개 법이 있어요. 국토계획법, 예, 도시개발법, 건축법 3개. 그 3개 법이 있고 이미 건축법은 기출문제 나왔어요. 옳은 거 찾기,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3개 법의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말이 법의 목적에 나온다. 2번은 국토이용관리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 3번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사람은 누군가?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그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된다. 그 4번 일단 틀렸죠. 광역도시계획 수립 집행에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예,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 4번 틀렸고요. 5번 도시 지속 가능성 평가를 위한 절차 기준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5번 지문을 왜 집어넣었냐 그러면 기준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준을 보고 국토부 장관인데 요거 대통령령으로 쓴 게 아닌가에 틀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하나의 함정이지. 틀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습게 틀리는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 행정계획의 수립
수립 기준은요. 요거는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해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뭐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다 국토부 장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도 국토부 장관 다. 도시개발법의 뭐 개발계획 수립 기준 국토부 장관. 정비법의 정비 기본 계획 수립 기준 다 국토부 장관이라고요. 그러면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고 행정계획이 아닌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두 개를 기억해야 돼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밀도 관리 구역, 그 각종 지정 기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지정 기준. 요것도 다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만 나오면은 다 국토부 장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기준 그러면 다 국토부 장관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지금 5번 지문에 이것 하나 딱 던져놓은 이유가 기준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도시 지속 가능성 평가를 위한 절차나 기준, 행정계획 아니잖아.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게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지 하여튼 기준자만 나온다고 다 국토부 장관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번 지문을 딱 보다가 읽다가 기준자를 보고 국토부 장관이 아닌가 해가지고 틀렸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아예 기준자를 갖다 읽으면서 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어. 그렇죠? 오히려 꼼꼼하게 읽은 사람이 틀릴 수 있는 문제고요. 4번 지문이 올해 예상되는 지문인 것이 그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는요.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되는 거고 절대 광역도시계획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4번이죠. 1번부터 틀리고 시작하면 기분 나쁘거든. 그렇죠? 맞춰 시작해야 돼요. 2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찾기. 가장 옳은 거. 거기 보시면 1번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당의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이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말부터 벌써 틀렸어요. 뭐 도시지역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이 말도 들어가면 안 되고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이 아니든 상관이 없고 구청장은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구청장이 위반할 수 있다고 틀리게 나온 기출 문제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제 구청장이 나오는 게 있죠. 우리 시험에서 국토계획법이 다른 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구청장은 어디서 나오는가? 구청장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하고 시범 도시하고요. 시범 도시하고 청문을 개최하는 사람. 그러니까 청문을 개최하는 사람 요 세 가지에서 나오는데 더 웃긴 거는요. 국토계획법에서 법 조문에 구청장이 등장하는 것은 요 세 개 파트에서만 나와. 세 개 파트에서만. 그런데 이것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요 구청장이 요 세 개 파트에만 있는데 그 구청장이 한 번도 안 나왔다니까. 요 파트에서는 있는데 안 나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없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없는 데서 이거 다 냈어 시험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다. X 기출문제 나와. 계속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반할 수 있다. X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할 수 있다. X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는 구청장이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곳에 구청장을 다 넣어서 틀리게 문제를 만들었는데 정작 구청장이 나오는 지문은 한 번도 안 나왔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군데에서는 구청장이 나오면 맞아. 근데 맞는 지문 나온 적이 없어. 아예 등장 안 하고 틀린 지문 나왔어요. 국토계획법에서만큼이에요. 다른 사람은 또 자다 일어나가지고 도시개발법에 구청장 나왔다가 틀렸다 막 그러거든.
도시개발법은 구청장 나와요. 도시개발법에는. 예, 국토계획법에서만 요 세 군데에서 구청장 나온다고요. 그럼 1번 지문은 도시지역이든 도시지역이 아니든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위반할 수 있는데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이 말 때문에 물론 틀렸고 구청장이라는 말 때문에도 틀렸어요.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한다. 이러면 옳은 지문이 되죠. 1번 틀렸고 2번 주민은 용도 지구 중 자,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지정 변경을 위반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요, 경관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거죠. 2번은 맞는 거죠. 예. 올해 추가된 지문이 2번이죠. 그렇죠? 예.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를 위반을 제한하는 겁니다. 3번 주민으로부터 위반 제한 받은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권자는 30일 내가 아니라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5일 내. 예.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일에 한해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이제 45일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45일이 예전에는 60일이었어요. 60일. 그래서 45일을 틀리게 쓸 때는 옛날 규정을 60일 써서 틀리게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국토계획법에서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뭐 그랬을 때 30일이 많이 나오니까 또 틀리라고 30일 낼 수도 있고요. 3번 틀려 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권자는 주민 제안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문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라 자문을 거칠 수 있다예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 5번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시에 작성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중 계획 또는 축척 1000분의 1 또는 축척 5000분의 1 그래야 돼요. 계획 또는 축척 1000분의 1 또는 축척 5000분의 1 지형도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옳은 지문이 돼요. 선생님 5번 지문은 중요한 지문입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아. 시험에는 한 번 나왔어. 예전에 한 번 나왔는데 5번 지문을 넣는 이유는요. 5번 지문에서 고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교수님 실제 낼 때요. 왜 정답 찾는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정답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2번이 정답인데 괜히 학생들이 자주 보지 않고 구석진 지문 하나 넣어서 거기서 시간을 낭비하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똑같이 넣어본 거죠. 예. 정답은 2번이다. 옳은 거. 예. 옳은 거 찾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예. 자, 3번은 지문은 짤막한데 의외로 시간이 예전에도 많이 걸렸던 문제예요. 왜? 법정계획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법정계획은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을 말하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은 다 법정계획이에요. 왜?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지. 근데 행정기관은요.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 외에도 필요하면 수시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계획은 우리가 공부할 리가 없죠. 걔네들 어떤 계획 수립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은 다 법정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에도 법정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예? 법정이 뭔지 법으로 정해놓은 계획. 예. 도시군 기본 계획은 다 법정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계획은 다 법정 계획이죠.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 의에 종합계획이라 나오죠. 예, 맞아요. 광역도시계획보다는 하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보다는 상위계획이고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계획이다 그랬는데 틀렸죠. 행정처분의 성격 갖는다. 처분성 있는 계획은 우리의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구속력 있는 계획. 처분성은 같은 말이 구속력. 도시군 기본계획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행정규칙적 성질.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가 흔히 행정규칙적 성질, 규칙적 성질
또는 행정 명령적 성질 이렇게 판례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비구속적 성질과 같은 뜻이다. 행정처분적 성질은 구속적 성질과 같은 뜻이고요. 정답은 5번이고요. 4번 우리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 기반시설의 종류를 물어보는 게 5년 내리 나왔거든요. 올해도 일단 외우고 가야겠습니다. 보건위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보면 굉장히 유머가 있는 문제예요. 우리 보건위생시설은 다 죽는 데잖아. 그렇죠? 그러면 죽는 데가 아닌 걸 찾으라는데 못 찾아. 왜 못 찾냐 그랬더니 하수도에 빠져 죽을 수도 있거든. 그렇지 않아? 예, 굉장히 유머가 있지 않아? 예? 하수도는 환경 기초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외운 거 보건위생시설은 다 죽는 데다. 근데 봤더니 하수도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하수도는 환경 기초시설이다. 예. 그래서 2번이 정답. 이거 나머지는 다 죽는 데죠? 예. 종합의료시설 다 죽더라고 사람들 봐서. 예.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약간 응용 문제인데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같은 문제야. 예. 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부터 6번까지 6개는요. 다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질문이 같은 거라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같은 거죠. 약간 응용된 지문. 칠학지구 변경은 뭐예요? 용도지구의 변경. 용도지구 변경.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나오죠? 용도지구의 변경. 공업지역의 방화지구를 지정하는 계획. 역시 용도지구의 지정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 자연녹지 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나오죠. 야, 자연녹지가 2종 일반으로 바뀌면 떼돈 벌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자연녹지가 2종 일반으로 바뀌는 게 대개 그린벨트가 풀려서 아파트가 들었으면 자연녹지가 2종 일반으로 바뀝니다. 예.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 폐차장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죠. 5번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은요. 요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없죠. 예, 5번이 정답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요. 이 택지개발지구가 시험에 언제 나왔냐 그러면 항상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발표한 그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남 미사지구 발표했을 때, 인천 검단지구, 파주 운정지구, 김포 이런 데다가 한강 신도시 이런 데다가요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을 때 그때 택지개발지구가 시험에 나왔는데 택지개발지구는 우리 시험에서 몇 군데서 나올까? 여기서 틀린 지문으로 하나 나오고 여기서는 예. 또 어디서 나올까? 택지개발지구가 합격. 그걸 기억한다는 게 합격이야. 앞에서부터 기억해 보면은요. 여기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는 택지개발지구가 안 나오는데 틀린 지문으로 나오고요. 틀린 지문 나오고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상의 특례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신도시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문이에요. 하남 미사지구가 택지개발지구거든요. 파주 운정지구, 인천 검단지구 다 택지개발지구예요. 그거 지정과 동시에 거기 뭐가 되는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거 바로 그해 나왔겠지. 예, 바로 그해 시험 나왔다고요. 그해 시험 나올 때 5번 지문에 나와 이거. 5번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에 택지개발지구의 전부나 일부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나와.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했을 때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오고, 이제 택지개발지구가 한 번 더 나와. 어디서 나올까? 택지개발지구가 뒤에서 이제 나와요. 다른 법에서. 저 뒤로 가게 되면은요, 주택법에서 나와요.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 국가나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두 번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에서. 그렇죠? 세 번째, 긴급한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한 경우. 네 번째가 뭐였어요? 예? 네 번째가. 예? 네 번째. 천재지변 아니죠. 큰일 났는데 다시 한번 우리 주택부 찾아볼게요. 예. 분명히 밑줄이 잘 그어져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같이 한번 체크를 하죠. 예. 600 몇 페이지 나오냐 그러면 601페이지 보세요. 601페이지. 601페이지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는 경우 있죠. 1번 국가나 LH가 시행할 때, 2번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 3번 긴급한 주택난 해소, 예, 그 다음에 지역 균형 개발, 광역적 차원 조정, 핵심 단어들이 있고요. 네 번째가 공공사업 주체가 50%를 초과해서 출자해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죠. 그렇죠? 예. 리츠회사가. 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택지 개발 지구라는 것이 시험에 언제 나오냐 그러면 항상 택지 개발 지구를 발표했을 때야. 올해 발표했죠? 얼마 전에? 예. 뉴스 안 보셨죠? 예, 괜찮아요. 예.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별 도움 안 되는 데들 몇 군데 발표했어요. 예. 자, 그래서 5번 지문은 그렇게 보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면은, 요거는 약간 또 응용 문제. 자연 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거. 이거 떼돈 벌겠네, 그렇죠? 자연 녹지가 준주거 지역이 되면요. 그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 용도 지역 변경 절차죠. 용도 지역 지정이나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거치니까 요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래서 자, 1번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는 없다? 틀렸죠. 원칙적인 위반권자 6명, 시장 군수, 예외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1번 틀렸고, 시장 군수가 위반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위반하고 나면은 뒤에 결정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이니까 2번 지문은 어떠한 경우에 다 틀린 지문이네. 그렇죠? 위반했을 때는 위반한 것을 결정하잖아. 예, 결정하는 건데 결정권자는 따로 정해져 있지. 무조건 국토부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2번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아예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문. 3번 지문이 만약에 5번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틀려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된다. 완벽하게 매끄럽게 옳은 지문이야. 근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요, 위반 결정할 때는 공청회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틀린 거라니까. 근데 3번 지문이 만약에 5번에 있으면은요, 5번까지 문제를 읽다가 질문을 까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 자체가 옳으면은 옳은 지문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이거 완벽하게 옳은 지문인데 타당하도 인정하면 반영해야지. 근데 요 문제는 현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거든.
뭐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할 때는 공청회가 안 나오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4번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지. 4번이 하나의 함정이죠. 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이것은 용도 지역이거든.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절대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가 없는데 이걸 틀린 지문으로 써요. 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고 싶은 곳이 뭐냐 그러면 가장 돈 될 만한 거. 우리 자연 녹지를요. 준축으로 바꿔주세요. 이거 제한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 다 제한하겠지. 예? 고도지구를 해제해 주세요. 용도지구 변경. 예?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주세요. 용도구역의 변경. 다 이걸 하고 싶어 한다니까 실제로 다. 예? 다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절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예. 이미 시험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요걸 주로 틀린 지문을 쓰시는 교수님께서 출제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걸 계속 가르쳤어요.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절대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시험에서 이게 나와버려서 용도 구역 지정 변경을 제한하는 것으로 틀린 지문으로 정답을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 직전에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게 교수님께서 또 개정사항이 있는가 동영상을 보셔요. 예. 부동산학과 학생들이 동영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 동영상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빌려서 한번 또 보십니다. 공법하고 세법은 개정된 게 하도 많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냈던 문제를 갖다가 정답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바꿔 문제를. 예. 그래서 문제 출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르쳐야 돼. 항상 9월달. 예, 9월달. 예. 미리 가르쳐놓으면 문제 미리 바꾸거든요. 예. 자, 그래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예.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정답이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데 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항이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 요 의견 청취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 세 가지, 1, 2, 3 세 가지 중에 시험은 지금까지 오로지 1번만 나왔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이나 변경. 야,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 되면 참 좋은 게 이거네, 바로. 용도, 지역 변경될 것을 미리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예. 이게 돈이 든다니까, 이것 때문에. 예. 근데 단 그 지방의회 의원이 용도 지역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 돈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 그럼 여봐 슬쩍 물어보는 거야. 혹시나 이런 것들 의견 청취 없었나 물어보는 거지. 예. 그래서 1번만 계속 나왔어요, 시험에서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것.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 그러면 참고로 2번은 뭐냐 그러면은 광역시설입니다.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모든 기반시설이 아니라 일정한 기반시설입니다. 일정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인데 이때 일정한 것은 두 가지에 크게 중요한 기반시설하고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 중요한 기반시설의 대표적인 게 주간선도로라든가 주간선도로 그 다음에 대학. 선생님 어디선가 대학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아닌 게 대학이고 대학을 설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공원인데 단 소공원 제외, 어린이 공원 제외, 지자체 청사. 그래서 지자체 청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기반시설, 혐오시설, 화장시설
화장시설, 납골시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등, 처리시설 등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시설들이고요. 그러면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골프장. 골프장은 요거 체육시설로 기반시설이었거든요. 요거 기반시설인데 예전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라 그랬어요. 근데 삭제됐어. 그래서 골프장은 지금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고 설치를 할 수가 있어. 설치를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골프장이 현재 난립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7번 문제. 용도지역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1번 녹지 지역에 묘지 관련 시설 설치할 수 있다. 우리 묘지 관련 시설은 개발 안 된 곳에 설치할 수 있죠. 녹관 농자. 묘지 관련 시설은 녹관 농자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등 저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해요. 4층 이하. 아파트는 5층부터니까 건축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2번 틀렸네. 단독주택 건축이 금지되는 지역,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단독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도 역시 지을 수가 없다. 일반 공업지역은 공동주택 건축이 금지가 되니까 당연히 아파트 건축도 금지가 됩니다.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공부해야 될 게 있죠. 전용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1종이든 2종이든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생은 딱 하나만 있죠. 바닥 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 집회장. 요거 하나만 건축이 가능하다. 우리 요거 하나 가지고 수많은 기출문제를 맞췄어요. 수많은 기출문제를. 시험에서 2종 전용 주거지역에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X. 일반 음식점은 2종 근생이거든요.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에는 저거 하나만 설치할 수 있으니까 저거 외에 다른 2종 근생을 전용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다 틀린 지문이거든. 또 기출문제 나온 게 전용 주거 2종 지역에는 독서실을 설치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지역에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란주점을 설치할 수 있다. X. 다 2종 근생은 전용 주거지역인 요거 하나밖에 안 돼요. 예. 원래 처음 법을 만들 때 2종 근생은 전용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게 만들려고 했는데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택가의 종교시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8번에 시가와 조정구역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나왔는데 옳은 거 찾기죠. 시가 조정구역은 1번은 뜻이 틀렸어.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뜻이에요. 주어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꿔야지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근데 왜 시가와 조정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뜻과 바꿔서 내냐 그러면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도시지역이라는 단어가 공통돼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라고 내는 거고요. 2번 시가와 유보기간은요. 5년 이상 20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 시험에 3번이나 나왔는데 이 기간은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기간이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거든,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요 강화위원회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부동산 규제 제도를 다 전면 재검토를 하고 정부에다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 권고안. 이때 난개발 투기 방지 제도를 세 가지를 갖다가 등급을 매겼어요. 그래서 1등급 제도, 시가화 조정구역 그랬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이 등급은 제가 매긴 거 아니에요. 여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등급을 매긴 거예요. 규제의 강력함으로 가장 규제 강한 게 시가화 조정구역 1등급. 예. 2등급 제도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둘 다 국토계획법에 나오죠. 2등급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예, 허가 제한이 2등급 제도예요. 2등급. 여기서 이제 3등급으로 분류한 것이 건축법에 나와요.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거 있죠? 건축 허가 등의 제한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제도가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세 개 등급을 나눈 거예요. 1, 2, 3등급.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법률 규정을 보면요. 이 난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을 규제의 강력한 정도를 보고 1, 2, 3등급 나눴는데 시가조정구역은 자 규제를 하는 기간이 최저 5년 이상 20년 이내죠. 그렇죠? 20년. 5년에서 20년 사이. 그래서 시가와 유보 기간이 5년 이상 20년 이내고요. 우리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은 몇 년이죠?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할 수 있었죠. 연장은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그럼 최장은 5년이 되는 거죠. 건축 허가 제한 기간의 원칙이 몇 년이에요? 2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연장 가능하죠?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연장, 최장은 3년이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 최저 2년부터 최장 20년까지를 세 개 구간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몇 년을 정해 놓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정해 놓은 몇 년이라고요. 그러면 이 기간은요, 다른 기간과는 차원이 달라요. 국가가 아주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기간이니까 요 기간이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간이 어느 기간일까? 힌트, 가장 많이 쓴 거. 3등급을 제일 많이 써, 3등급.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냈죠, 이게. 기준이 제일 많아요. 가장 흔한 게 3등급이 제일 흔하다니까, 실제로. 가장 많이 써요, 3등급을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두 번째로 많이 나왔을까? 2등급. 요것도 두 번째로 흔하거든. 그 다음에 가장 드문 게 뭐냐면 시가화 조정구역이 가장 이 사례가 적어. 그래도 세 문제나 나왔어. 그래도 세 문제 나왔다고요. 밑으로 가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저런 기간들은 아주 의미가 있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2008년도에요. 이때 전면 재검토했던 제도들이 있죠. 계속 시험에 나와. 예. 왜? 그 제도들은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문제 깔고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와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니까 2번 틀렸고 기존 주택 면적을 포함해서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증축은 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주택 신축 금지, 증축은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다음에 시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요. 5번은 보건소, 119 안전센터, 경찰 파출소, 공공도서관, 공중화장실 같은 공공시설은 왠지 허가 안 받고 그냥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이런 시설도 다 허가를 받아야 돼. 시험에 3문제나 나왔고요. 절대 허가는 안 받지만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다. X. 신고도 아니에요. 예, 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돼. 예. 정답은 3번이 옳은 거고요. 자, 9번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용도 지구는 임의적 지정 대상적입니다. 임의적 지정 대상적은 다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어요. 용도 지구의 전부나 일부 지정할 수 있다. 준산업단지도 전부나 일부 지정할 수 있다. 3번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4번이 틀렸네.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이 아니죠. 택지개발지구야. 보통 우리 정비구역과 도시개발구역이 세트로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서는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예요.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여야 한다죠.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효가 되는 거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다. 틀린 거. 자, 10번을 보시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예. 자, 1번은 요즘에 계속 시험 지문에 나오는 게 1번이지. 장래도 물론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 후 20년 내에 사업이 시행 안 되면은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실효가 되는데 20년을 10년으로 막 바꿔서 내는 것이 있고요. 다음 날을 빼고 내는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10년으로 바꿔서 냈고요. 그전에는 다음 날 빼고 내고. 예. 옳은 지문 낼 수도 있고요. 일단 1번은 옳은 지문이죠. 자, 2번은 바로 이제 해제 권고와 관련되는 건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6명을 다 안 써줘요. 그냥 시장, 군수 2명만 쓰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자, 첫 번째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두 번째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됐을 때는 그 현황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죠. 2번 틀렸죠? 20년이라 10년이야. 왜 1번에서 일단 20년 던져주고 2번에 다시 20년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10년 같은데 하면서 틀리라는 거죠. 3번, 2번에 따른 그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요, 시장 군수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4번, 해제 권고받은 시장 군수 6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거나 결정권자가 되지 않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5번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역시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10년으로 바꿔서 10년. 자, 1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틀린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거죠.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거. 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 1번 지문은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원래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사 짓기 위한 목적인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는다예요. 거기까지 기억. 네. 요거는 이제 개발 허가 받아야 되고 2번은 토속 채취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 3번은 토지 분할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4번은 요거 틀렸다. 농림지역 나오면 안 되거든요.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울타리 아닌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적치, 물건 적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림지역은요. 물건 적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은 공작물 설치거든요. 법에는 공작물 설치, 그것을 풀어서 쓴 게 대통령령에는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설물 설치가 돼요. 공작물이 뭔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설치.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10년을 시험 보면요. 7번은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야. 7번은요. 그런데 이 12번에는 현재 작은 함정이 이렇게 있어요. 7번 시험은 나오는 건데 나올 때마다 틀려. 나올 때마다. 예? 7번의 시험 나오는 게 매수 청구입니다. 1번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것을 줄여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라 그럽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지목과는 관계없이가 아니지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한해서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서만 매수 청구,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번 틀렸는데 1번 찍으면 안 돼. 지금 옳은 거 찾기예요. 갈 길이 멀어. 2번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는 공시법을 준용합니다. 지방지정법이 아니죠. 예.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대금을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3번 옳은 것으로 정답이네요. 매수 대금은 원칙이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이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도 그렇죠. 의사에 반해서 지급할 수 있다가 맞아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는 의사에 반해서 지급할 수 있죠. 3천만 원 초과할 때 3번이 옳은 거고 4번이 함정이에요. 매수 대금 지급을 위한 괜히 수식어를 붙여놨어. 그냥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하면 지방재정법 그럴 텐데 매수 대금 지급을 위한 그랬더니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공시법이거든. 그래서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매수 대금 나오니까 공시법인 줄 알고 4번이 맞는 줄 알고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발행 절차가 지방재정법 4번 틀렸고요. 5번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요 발행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요 상환기간도 조례로 정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셨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도시개발법부터 보겠습니다.